앞으로 블로그를 하는 진짜 목적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과 또 제목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요령, 그리고 또 어떻게 블로그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픽셀 키워드는 심지어 제목의 1차 세부 키워드와 본문의 주요 키워드가 조합되어서 실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순위로 노출되는 다양한 키워드 조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은 수익형 블로그가 대세죠. 거꾸로 글의 주제보다 노출에 유리하고 방문자와 직결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꾸준하게 검색되어지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 키워드는 자신의 블로그 주제와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림 설정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쓴 블로그 글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력자가 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찾는 법, 롱테일 키워드, 황금 키워드, 그리고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러한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또 적절한 키워드를 추천해 드릴 겁니다. 키워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블로그를 왜 하시나요? 블로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설마 취미로만 하시나요? 앞으로 블로그를 하는 진짜 목적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과 또 제목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요령, 그리고 또 어떻게 블로그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키워드보다 그 전에 타깃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타깃이 있어야 키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깃이 먼저다. 참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은 이 타겟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타깃과 키워드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별도로 준비해서 제가 이 부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요. 키워드의 종류와 성격,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쓸 때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은 주제의 포스팅을 하더라도요,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노출 순위에 큰 차이가 있고 또 이는 바로 방문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쓸 때 글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키워드부터 고르시나요? 저의 경우는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가 생기면 먼저 포스팅하고자 하는 글의 메인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이때 글의 주제를 먼저 준비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를 먼저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루하거나 루즈하고 빨리 지치지 않으려면 글의 주제를 먼저 준비하고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은 수익형 블로그가 대세죠. 거꾸로 글의 주제보다 노출에 유리하고 방문자와 직결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의 정보성이나 글의 질, 퀄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히려 검색 누락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한 세부 키워드든지 의도하지 않은 세부 키워드든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슈형 키워드는 시간이 지나거나 그 키워드에 영향을 주고 있던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심각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글이 정보성 글일 경우, 즉 어떤 분야의 정보성 글일 경우 어떨까요? 가령 검색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자의 검색한 키워드와는 달리 다른 정보가 검색되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 검색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이거나 동일한 분야 또는 비슷한 정보의 경우 그렇게 검색된 검색 결과도 검색자에게 대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색된 결과가 최초에 원했던 정보와 차이가 있더라도 검색된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체류 시간도 원래 검색하려고 사용했던 키워드의 검색 결과와 검색 결과 중에 선택한 유사 검색 결과의 글도 체류 시간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황금 키워드, 메인 키워드, 대표 키워드, 경쟁력이 높은 키워드, 되게 많은 키워드들의 종류가 있어요. 대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부 키워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사무실이 종로인데요. 만약 어떤 검색자가 종로라는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검색 결과는 종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검색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범위를 좁혀서 흔히들 많이 검색하는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 볼까요? 여기서 종로를 대표 키워드라고 한다면 세부 키워드를 만들어서 종로에 위치한 맛집이라는 것으로 타깃을 좁히게 되면요, 그 범위가 조금은 축소되겠죠. 즉, 그 범위가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글의 목적에 따라 맛집만 따로 보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대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종로가 대표 키워드, 종로 맛집이 세부 키워드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 키워드는 자신의 블로그 주제와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한 단어로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대표 키워드는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지수가 높은 상태의 최저가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겠지만요. 굳이 종로를 대표 키워드로 잡을 이유가 없는 경우 종로 맛집이 대표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파스타집을 검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종로 파스타 맛집, 이러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경우 롱테일 키워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키워드와 1차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검색할 때 이런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이 롱테일 키워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롭게 키워드의 용어를 만든다면 이를 픽셀 키워드라고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픽셀, P-I-X-E-L. 픽처와 엘리먼트의 합성어잖아요.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비록 블로그 지수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블로그의 경우에 포스팅된 글에 픽셀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해당 포스팅된 글의 조회수가 충분히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픽셀 키워드의 경우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키워드 소싱과 선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이 키워드 시리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를 대표 키워드로 선정을 하면 그 키워드에서 타겟팅 범위를 조금씩 좁혀서 만든 키워드, 이것을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종로를 정하고 다음으로 종로 맛집으로 구체화하고 종로 파스타 맛집으로 세분화하여서 각각 1차 세부 키워드, 2차 세부 키워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롱테일 키워드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롱테일 법칙에서 유추되었습니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는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80%의 사소하고 평범한 다수가 20%의 핵심적인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파레토 법칙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20%의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20%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개념이에요.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전체 100% 중에서 상위 20%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롱테일 법칙은 하위 80%가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키워드에 적용한 것이 바로 롱테일 키워드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키워드지만 그 필요성에 따라서 꾸준히 검색되어지는 키워드를 말하는 것이죠. 네이버 블로그라면 발행 문서 수도 많지 않아서 블로그 지수가 낮은 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볼 만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블로그나 마케터 또는 광고주들에게 메리트 있는 경쟁 강도나 검색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의외로 꾸준하게 검색되어지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이런 키워드의 경우에 네이버의 다양한 광고 경력과 함께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해당 글이 검색 결과에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조회수가 높거나 문서수가 많은 대표 키워드에 집중하거나 또 집착하기보다는 제목과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 이것이 더 큰 검색 키워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확장성 있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키워드를 소싱하고 또 잘 선정하여서 조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초보자는 롱테일 키워드부터 공략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위에서 이야기 드린 픽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픽셀 키워드는 심지어 제목의 1차 세부 키워드와 본문의 주요 키워드가 조합되어서 실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의 순위로 노출되는 다양한 키워드 조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키워드 요소의 조합으로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서브 키워드지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간에 연결이 되는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방문자 350명 정도의 준최적화 블로그의 제목이 카톡 위치 추적 방지하세요. 사진 전송하면 장소가 노출된다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경쟁 강도가 낮거나 경쟁력이 좋은 대표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어렵기에 픽셀 키워드, 위에서 이야기드린 일종의 롱테일 키워드로 구성하여서 다양한 조합으로 실제로 검색되어 상위 노출되는 10여 개의 키워드 조합을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로 실제 활성화 키워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카톡, 위치, 추적, 사진, 전송, 장소, 노출 이런 키워드들은 블로그 주제에 따라서 전혀 노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 키워드 두 번째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이 가능한 활성화된 키워드겠죠. 카톡 추적, 카톡 사진, 카톡 위치, 위치 추적, 장소 노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키워드는요. 카톡 위치 추적, 카톡 사진 위치, 카톡 위치 노출, 카톡 사진 전송, 카톡 사진 위치 추적, 카톡으로 위치 추적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200에서 300 조회수, 1500에서 2000 조회수로 다 순위 랭킹이 4위, 5위, 7위, 8위 혹은 1위, 2위 정도까지 차지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영상의 시간이 많이 흘렀죠. 어차피 키워드 관련된 영상은 제가 시리즈로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다양한 블로그 글의 제목의 예시를 가지고 혹은 교육용 블로그 혹은 인풀 블로그 그리고 수강생 블로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든 영상은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황금 키워드에 관련된 예시들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은요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알림 신청은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꼭 시리즈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주기적으로 올리겠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영상이 혹시나 규칙적이지 못하게 올라갈 경우에 알림이 뜨면은 바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1 맞춤형 컨설팅, 코칭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벌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는 데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